일단은 결과를 좀 살펴보자면은 미국 연준 내에서 대다수는 올해 말쯤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7월 말에 이제 금리를 인하하겠다라는 기대감이 중간중간 계속 거론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결국에는 최근에 고용 지표도 호조가 나오고 있는 탓에 7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계속해서 위축이 되고 있고 여기에 찬성한 위원도 단 2명뿐이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 내부에서는 또 숫자로 좀 표현을 하자면요. 2명 정도는 이달 말에 바로 인하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10명 정도는 이제 하반기 중에 2차례 정도, 한두 차례 정도 인하가 적절하다라고 밝혔고 여기서 무려 7명이나 금리 인하가 전혀 필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결국에는 사실 그래도 올해 2번 정도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아예 없을 가능성도 나온다는 것은 좀 놀라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이 금리 인하 관련해서 계속해서 뭐 언제쯤 내릴 것이냐 이런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잖아요. 네. 특히 2분기 걸쳐서는 유독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이런 소식들이 다양한 이슈에서도 또 작용하는 만큼 특별히 또 살펴보는 이슈로 또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관세가 지금 예상대로 흘러가기는 할 것이다라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또 어디로 튈지 네. 모르잖아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연준 내부에서 왜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지 좀 살펴보자면 아무래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그래도 그 중심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가 연준 인사들의 판단 차이인 것 같아요. 회의록에 따르면 일부 의원들은 이렇게 왔습니다. 관세는 단발성으로 가격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에 지장이 네. 없다라고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는 공급망 차질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에는 더 큰 물가를 야기할 수 있다라면서 금리 인하를 좀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문제는 사실 이렇게 나뉘는 시각이 있기는 하지만 네. 관세가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음. 결국엔 시기와 규모 그리고 지속 시간 모두 불확실하다는 점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와중에 연준은 계속 조심스럽고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의견이 갈리고는 있지만요. 하지만 트럼프는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하라는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는 너무 높다. 네. 파월은 너무 늦는 사람이다라면서 그쵸.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이제 차기에 그를 조기 음. 퇴임시킬 해고할 가능성까지 좀 네.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연준은 그래도 독립성을 지키고자 계속해서 뚝심 있는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사실 파월 의장이 내년 5월까지가 원래 임기인데 네.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압박을 넣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굉장히 난감할 것 같아요. 네. 좀 뭔가 그냥 금리를 내리자, 내리지 말자 이런 의견을 벗어나서 사실은 원래 독립적인 운영이 이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터치를 받고 있는 입장이 아닌가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트럼프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는 이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늦추는 게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뭐 연간 3,600억 달러 정도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정치적인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은 네.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음. 좀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결국에는 7월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축에 더 쏠리면서 시장은 이 단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좀 접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올해 말까지 50bp, 즉 음. 0.5%포인트 이내에 그칠 것으로 가격이 조정됐고요. 네. 이 수치는 이제 연준 위원들이 중간 전망했을 때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계속 의견이 나뉘고 있기도 하고 조정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다는 점이죠. 맞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특히 파월은 아직까지 미국 경제나 고용이 견조하고 추후에 나오는 데이터로 판단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언제든지 또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또 확인을 해야 하죠. 자, 그렇다면 파월이 계속해서 말하는 이 경제 지표, 경제 데이터 인하 여부를 결정짓는 이 핵심 변수들은 아무래도 물가와 고용이겠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에 또 여러 물가 지수들이 발표가 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또 파월이 행보를 정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고용 둔화가 만약에 가시화가 된다면 연준도 좀 움직일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물론 최근 나온 고용 지표는 네. 아직 견조하다라고 나왔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지표들의 시장이나 투자자 그리고 연준은 계속해서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로 저희가 경제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거시적인 경제가 미국 시장에서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봤는데 두 번째로는 이제 업종 이슈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좀 전에 제가 도입부에 말씀드렸던 글로벌 우주 산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지금 정치와 우주 산업이 좀 얽혀 있습니다. 네, 그 맞습니다. 중심축에는 또 누가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죠. 그쵸? 네. 최근에 사실 머스크가 이 아메리카당 창당 선언을 발표하면서 또 시장이 한번 흔들렸죠. 정치판이 네. 어떻게 보면 흔들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결정이 물론 테슬라에도 가장 큰 영향을 줬지만 이제 스페이스 X 그리고 그 경쟁사까지 뒤흔들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머스크의 정치 도전이 우주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